안녕하세요, 최인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논술 지원 전략을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을 아주 굉장히 자세히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영상 방법을 취했고요. 제 얼굴은 전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오늘 전략을 잘 들어보시면 논술 수시 지원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고, 이 수시라는 이 논술 전형은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지원 전략을 잘 할 때 합격률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제를 보면 수시는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원하는 대학을 가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논술이라는 것 자체는 정시나 내신으로 갈 수 없는 대학을 가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은 그냥 꿈의 대학, 가고 싶은 대학을 무조건 지원합니다. 그런데 그 지원할 수 있는 자격과 그 대학이 정말 나하고 시험 유형이 맞는지 여러 가지들을 꼼꼼히 따져야 되고, 내신은 어느 정도 반영해서 내가 어느 정도 감점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는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원하는 대학, 나하고 맞는 대학에 가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그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아주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고 꼭 이 전략으로 지원해서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첫 번째가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이 뭐냐면요, 수능 최저 등급과 나이 모의 평가 등급을 비교하기입니다. 6개 중에 적정하게 지금 제한 등급을 넘길 수 있는 대학을 한 4개를 넣으시고, 꿈의 대학이 좀 넘길 수 있는 것 같다, 수능을 잘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하나 정도 상향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 정도는 지금 합이 4지만 그러면 수능날 미끄러질 수 있으니까 합이 5 내지는 합이 6에 안전하게 하나를 넣자 라고 해서 6개를 이렇게 배분하는 방식을 취해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논술을 지금 안 하고 있는 친구들도 9월 모의고사 끝났으니까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논술 도전해도 늦지 않거든요. 자, 우리가 논술이라는 거는 수능 등급, 수능 실력과 내신 실력과 전혀 비례하지 않거든요. 저희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현장에서 50명 이상씩 붙는데 그 친구들이 내신이 엄청 높다거나 또는 수능을 잘하는 애들이 절대 아니고, 논술도 오랫동안 해온 친구들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상위권 대학들을 붙고 동시에 여러 대학을 붙거든요. 그거는 바로 지원 전략과 더불어서 논술의 올바른 공부 방법을 취했기 때문이니까 지금부터도 늦지 않으니까 꼭 이거 보시고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최저 등급을 볼 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요, 자, 우리 가천대를 보면 역시 한 개 영역 3등급만 넘기면 되는 거죠. 건국대는 이제 2개 등급 합이 4. 이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뭘 보면 되냐면 상위 과목, 우리 이 사과탐 중에 한 과목만 반영한다는 거죠. 평균 등급을 내는 대학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 주의해 보시면 되고, 경희대가 이제 엄청난 압권이죠. 경희대 같은 경우는, 여러분 경희대 같은 경우는 올해 등급을 내렸어요. 이 꿈의 대학일 수도 있는데 2개 영역 합이 5 이내라는 거죠. 여러분 전략이 사탐에서 우리가 1만 맞아줘도 또는 2만 맞아줘도 국수 0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정도만 3을 맞으면 우리 경희대 논술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정시는 경희대가 굉장히 높잖아요. 꼭 논술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대학들 쭉 봅니다. 우리 서강대 같은 경우는 3개 영역 합이 6이고요. 서울여대 같은 경우는 영어 포함 시 2개 영역 합이 5죠. 그렇다면 저는 아까 경희대랑 비교했을 때 경희대는 영어 제한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서울여대를 넣느니 경희대 넣는 게 훨씬 낫겠죠. 이런 전략들을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성균관대 같은 경우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2개 합이 3대 동시에 영어는 반드시 필수 2등급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어에서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3으로 내려갈 것 같으면 성균관대는 조금 피해야 된다는 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성신여대는 2개 영역 합이 6이네요. 자, 그리고 세종대 있고 숙대 있습니다. 숙대도 도전할 만하죠. 2개 영역 합이 5입니다. 이하여대 같은 경우는 이제 역시 3개 영역 등급 합이 6입니다. 자, 우리 중앙대 같은 경우 3개 영역 등급 합이 6이고요. 이럴 때는 그 대신 사과탐 2과목 평균을 따져서 하나로 취급하는 거거든요. 이 평균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한국 외대 같은 경우 특히 우리가 LD, LT 학부의 지원을 꼭 한번 점수되는 친구는 해도 되는데, 만약에 사탐이 1이 나온다면 국수 0 중에 하나가 2만 또도 LD, LT 학부라는 꿈의 대학을 또 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대 같은 경우에도 사탐 전략을 잘 짜면 나도 LD, LT를 넣을 수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나머지 한국 애들은 전체적으로 2개 2등급 영역이라는 거, 사과탐 하나 반영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홍익대는 자 3개 영역 합이 7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홍익대 같은 경우는 내가 2개를 합쳤을 때는 4가 되는데 3개를 합치면 내가 7을 맞추긴 어려워 라고 했을 경우는 홍익대는 좀 피하는 게 좋겠죠. 수능 전이기 때문에 그것도 반영을 해 보시고요. 자, 이제 주요 대학들을 제가 알려드렸고, 이제 꿈의 대학들, 또 최저 등급이 없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최저 등급이 없는 대학들 한번 제가 보면, 가톨릭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간호학과 위에 거 빼고는 없고요. 경기대 없고 강원대 없고 단국대 쭉 없습니다. 우리 꿈의 대학이라 할 수 있는 연세대 역시 없죠. 인하대도 없고요. 한국외대 글로벌이 없다는 거 한번 주목해 보면 되고, 한양대 역시 없다라는 거 주의해서 한번 봐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충격적인 사실 하나 보게 될 거예요. 선생님, 제가 내신이 5등급인데 논술 넣어도 될까요? 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담당하고 있는 담임 선생님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내신은 실질 반영 비율 20%든 30%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면 실질 반영 점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슨 말이냐, 어떠한 점수 반영 비율이 50%일지라도 50%일 때 1등급은 50점을 준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자 2등급은 몇 점을 줄까 라고 했을 때 보통 우린 많이 깎을 것 같지만 보통 대학들이 2등급 같은 경우는 50점 만점에 49.1, 49.5 이렇게 식으로 내거든요. 서울에 있는 대학 대부분들이 5등급까지는 점수차가 1점 아니면 2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실제로 논술을 썼을 때 A, B, C, D, E 이렇게 등급을 나누는데 한 등급 간의 점수가 보통 5점 차이가 나요. 이 말은 내가 내신이 5등급이어도 논술로 충분히 붙고도 남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수시를 넣지 않으려고 했던 친구들은 야, 내가 내신이 5등급, 6등급도 가능하네? 라는 자신감으로 6장을 모두 논술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내신이 5등급이라고 수시 6장을 버리게 되면 6번의 기회가 통째로 날아가죠. 그리고 문과 같은 경우는 우리 정시 점수가 굉장히 생각보다 높잖아요. 그런데 등급 컷도 역시 낮기 때문에 등급 컷만 넘긴다면 내가 내신이 5, 6등급이어도 붙을 수가 있네? 라는 자신감으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충격적인 사실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천대 같은 경우는 5등급까지 2점 차이가 나요. 38점 보이죠? 그러면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보통 논술을 보는 친구들은 3등급 친구들부터 봐요. 그러면 결국은 1점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3등급하고 5등급 극간을 보면 되는데 결국은 1점 차이밖에 안 난다. 가톨릭대 같은 경우는 1.4점 정도 차이. 경기대는 조금 많이 나네요. 4점. 그러니까 경기대 같은 건 내신이 낮은 친구들은 넣으면 안 되겠죠. 자, 경북대는 4점 정도. 그리고 3등급으로부터는 한 2점 정도 차이가 나죠. 경희대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가 23점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고려대 세종은 5등급까지가 0.8점밖에 안 내죠. 미쳤죠 거의. 광운대는 2.4점, 단국대 1.2점, 덕성여대 1.8점, 동국대 1.4점밖에 차이가 없어요. 동국대 0.4점, 부산대 0.8점이에요. 덕성여대 0.8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눈이 혼자 주장해 왔지만 다들 안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후로 이 충격적인 사실을 보고 꼭 여러분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서강대도 보세요. 0.15점 깎이잖아요. 1등급과 5등급이. 하물며 3등급이랑 비교하면은 0. 뭡니까? 이건 0, 1 얼마가 계산도 못 하겠네요.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면 돼요. 성균관대는 자 2점 정도가 차이가 나고, 근데 이런 주의할 게 뭐냐면 6등급일 경우는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확 10점이 늘어나 버려요. 요런 것만 주의해. 내가 6등급일 경우는 성균관대는 안 되겠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서강대 봅시다. 서강대는 6등급도 됐다는 거야. 9.81이에요. 그러니까 서강대는 8등급까지도 점차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고는 다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쭉 보면은 숙명여대도 거의 점수 차이가 없고요. 2.8 정도 되고, 숭실대가 좀 많이 나요. 숭실대는 8점이에요. 그러면 숭실대 우리가 안 좋은 친구들 넣으면 안 되겠죠. 이하여대도 많이 반영해요. 그 여학생들 이대도 넣으면 안 되고 거의 5.4점, 5.4를 넣으니까 이런 식으로만 피한다면 야, 내가 내신에서 전략을 잘 짜면 논술로도 다 붙을 수 있네? 라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인하대도 보면 되고요. 자, 외대도
6점으로서 1점밖에 5등까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홍익대 1점 차이가 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보시고 점차가 없네 라는 거 충분히 반영을 했죠. 요걸 잘 봅시다. 아예 건국대, 연세대 미래, 항공대, 한양대는 내신을 반영하지 않아요. 논술만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대학들 메리트가 있는 거죠. 자, 이제 각 대학이 선발 인원 얼마나 하는지, 각 대학들이 밝힌 선발 인원과 각 대학들이 발표한 합격 점수는 제가 따로 자료로 올려놓을 테니까 이 영상 밑에서 각각 대학의 합격 점수들 보통 75에서 90 사이 등급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원할 때 이왕이면 선발 인원이 많은 쪽으로 저는 지원하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 합격 점수가 현격하게 낮은 과가 있으면 여러분 논술 자신이 없으면 거기를 지원하되 대부분이 모든 대학들이 거의 점수차가 1, 2점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렇다면 표준 편차로 인해서 이왕이면 인원이 많이 뽑는 과를 넣으면 여러분들이 커트라인이 내려가기 때문에 넓어지기 때문에 붙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경영학과를 넣기를 지원하고 현장 학생들을 그렇게 상담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부분이 바로 뭐냐면요. 기출 중에서 자신과 어울리는 대학을 선택하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 영어가 약한데 제시문 중에서 영어 들어가 있는 대학은 안 되고, 그리고 내가 수리가 약한데 내가 건대 경영을 원해. 그러면 건대 경영은 수리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는 절대 넣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수리가 있는 대학들이 바로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건대, 경희대, 중앙대, 이대, 그리고 한양대, 연대는 거의 수리라고 볼 수 없는 정도고 요 정도 대학만 수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는 건대나 경희대 가고 싶은데 라고 하면 수리가 안 되는 친구들은 오히려 동국대랑 그리고 여학생들하면 숙대랑 그리고 외대를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여러분들 이대를 가고 싶으면 오히려 이대 중대는 바로 수리가 있으니까 오히려 서강대, 성대를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수리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상경계열의 인원이 많이 뽑거든요.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자, 우리 가천대 수리 문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건 가천대 넣을 친구들은 수리가 약하면 빼야 되겠죠. 건국대는 인문사회가 수리가 있고 요게 수치 자료라는 건 그냥 도표 보는 거라서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리가 약한 친구들은 건국대 인문사회 2 쉽게 말하면 상경계열을 보면 안 될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경희대도 역시 사회계. 이때 수리가 약하다는 건 수리가 3등급이면 경희대 그리고 중앙대 요 대학들은 조금 가능할 수도 있는데 이대, 한양대, 건대 수리는 수리 2등급 정도는 돼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경희대는 역시 또 영어 제시문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리고 여기 우리 동국대 같은 경우는 없죠. 부산대도 없고요. 쭉 없습니다. 그래서 수원대는 있는 수원대도 뭐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 숭실대도 수리가 있어요. 그래서 수리가 약한 친구는 숭실대를 넣으면 안 됩니다. 연대 같은 경우는 수리라고 좀 보이기는 어렵고 그냥 수학적 일반적인 개념, 수치 자료 그리고 영어 제시문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연세대는 수학이 3등급 이하 친구들도 풀 수 있는 아주 기본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하여대는 영어도 있고 그 다음에 수리가 있어요. 근데 이하여대 같은 경우에는 인문 계열은 영어가 있고 수리가 없고 대신 이하여대 2는 수리가 있는 거예요. 그거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 인하대는 수치 자료 도표 통계가 있는데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수학은 아니지만 자신 없는 친구들은 넣으면 안 되겠습니다. 중앙대는 수리 문제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3등급에서 2등급 정도 친구들은 무난히 풀 수 있는 문제고, 외대 같은 경우에도 영어가 있는데 영어 약한 친구들은 넣지 말아야 되는데 영어가 수능 영어보다 더 쉽고요. 그 다음에 외대에서도 영어 제시문이 없이 대신 수치 자료, 통계 자료 분석하는 건데 어렵지 않아요. 그게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한양대는 에리카든 한양대 본캠이든 일단은 상경계열은 수리가 있다라는 거죠. 에리카는 오히려 수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에리카 넣으면 안 되겠죠. 그럼 차라리 에리카 넣느니 외대 글로벌을 넣는 게 훨씬 낫겠죠. 이런 식으로 요 자료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지원 전략을 짜면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제가 굉장히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를 설명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지금 보는 것처럼 논술 지금부터 해서 늦지 않고요.
지금 보니까 내신 5, 6등급이어도 충분히 깎이지 않고요. 수능 제한 등급들이 내렸고 수능 제한 등급 없는 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자료 정보가 없으니까 그냥 수능에 매진하고 있는데, 수능 매진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N수생들은 알 거예요. 수능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 또 한 가지, 우리가 국어만 해도 80분 동안 45문제를 풀지만 논술은 100분 동안 2문제, 많으면 3문제 풀어요. 시간에 모자라서 못 쓰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시험이라는 거죠. 지금부터 해도 늦지 않고, 이 논술이라는 건 그 대신 여러분이 수능과 내신으로 갈 수 없는 꿈의 대학들을 수능 제한 등급만 넘겨서, 또는 수능 제한 등급이 없는 대학들을 내가 한 방에 붙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부터 하더라도 열정을 쏟아서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대충 발을 담글 거라면 하지는 마라. 학교나 학원에나 많은 담임 선생님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논술은 보험으로 드는 거라고 하는데 반대로 알고 계신 거예요. 논술은 보험이 아니라, 보험이란 개념은 내가 수능 못 보면 논술로 가지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논술 준비도 안 했는데 수능 공부만 했는데 논술을 어떻게 붙어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논술은 논술을 좀 더 집중한 친구들이 붙고, 지금처럼 이런 자료를 미리 알아서 내가, 야, 아무리 해도 정시로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이 15위 대학이야. 그럼 나는 논술로 10위권 대학부터 2위권 대학을 갈 거야 라고 미리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9월 모의고사 봤기 때문에 내신 점수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갈 수 없는 대학이 가고 싶다면 지금부터 6개 그 대학들을 위해서 반드시 도전해 보시면 여러분들도 합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